교재는 263페이지. 세 번째,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번호로 입력한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월 17일 신축 중인 본사 사옥을 위해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의 이자 30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본사 사옥 완공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즉, 본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본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뭘로 하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를 하죠. 이때 이자가 들었는데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빌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0월 17일 입력되어 있는 것 건들지 마세요.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반드시 금융거래처 코드를 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은행 넣겠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계정으로 분개한다. 두 번째, 10월 19일 매출처 광호상해 주식회사의 외상대금 중 일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고 160만 원은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하다. 자,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동점은 그렇죠. 거래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광호상해의 당좌수표입니다. 만약에 당점 그러면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면 당좌예금이지만 동점 즉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를 회수하면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10월 19일 차변에 보통예금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 원 입금됐죠? 자, 그래서 300만 원이고요. 차변에 현금, 즉 동전 발행 수표로 받았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엔터 나오면 얘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아니면 딜리트 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160만 원. 대변에 매출처 외상대금이니까 그렇죠. 외상매출금 광호 거래처 코드 걸어주세요. 46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 160, 460 대차 차익 뜨지 않도록 빨간색 뜨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0월 20 단기 차입금의 이자 비용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 18만 4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세액을 뗐대요. 즉 이자소득세를 띈 겁니다. 이자소득세를 뗐으면 얘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자소득세를 띈 겁니다. 요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이라는 계정에 모아놨다가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금 계정으로 모아두겠습니다. 10월 20 전표 오시고요.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총 120만 원이고요. 대변에 예수금 가겠습니다. 예수금은 18만 4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하나은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은행 아니에요. 하나은행이에요. 자, 하나은행 선택해 주세요. 116,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이자 비용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이 있으면 이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한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18만 4천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10월 23일 임대인 대성빌딩에 대한 9월 30일 미지급된 임차료 3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압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계좌의 잔액이 줄어들어야 되죠. 자, 줄어들고 그리고 미지급된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 되겠죠. 임차료로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임차료를 미지급금으로 입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23일 안 그러면 9월 30일 전표를 열어보세요. 자, 9월 30일 전표를 열어보면 임차료를 미지급금으로 이미 해놨죠. 그래서 이 미지급금을 10월 23일 날 반제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3일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는 대성빌딩이죠. 자, 대성 3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이에요. 하나은행 3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미지급금은 채무죠. 그래서 거래처가 대성빌딩 걸어주시고 보통예금은 금융거래니까 하나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신주, 보통주 만주를 액면가 5,000원, 주당 4,900에 할인 발행하고 납입금 전액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 예입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식을 발행할 때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반드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발행하셔야 돼요. 자, 전체 메뉴에 학계잔액 시산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0월 25일로 하셔야 돼요. 말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25일, 즉 우리가 전표를 처리하고자 하는 날짜로 조회하셔야 돼요. 자, 자본 쪽으로 오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갖다가 반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왜? 할인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얘를 5천만 원까지 반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10월 25일 대변의 자본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대변의 자본금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아니면 여러분 계산되죠? 만주 곱하기 5,000원 그러면 금액은 5천만 원이죠. 차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하나은행 걸어주시고요. 만주 곱하기 4,900원입니다. 그러면 4,900만 원 받았죠? 원래대로 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그거를 땡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셔야 됩니다. 자본금을 즉 신주를 발행하거나 뭐 증자를 할 때 이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 서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 처리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4번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그래서 마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 결산할 거냐 자동 결산할 거냐 구분해서 수동 결산을 몽땅 다 하고 나서 자동 결산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아이고, 보충법으로 하래요. 그런데 얘는 자동 결산할게요. 자동 결산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아직 안 했으니까 체크해놓고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얘도 자동 결산할게요. 즉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회하여 매출원가를 산출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 얘도 자동 결산할게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굳이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 결산할게요. 자, 체크하고 그러면 3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번째,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그랬어요. 자, 2기 확정신고는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수동 결산이죠. 자, 그러면 4번은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열어놓으시고요. 어디 가서 조회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맞습니다.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합니다. 상단에 있는 매출세, 매입세, 차감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번, 가금액 5,731만원, 그리고 나금액 4,951만 5천원, 27번 난 779만 5천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혹시 경감세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비익 처리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요.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고요. 차감세가 미지급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세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오셔서 자, 일반 전표에 오셨어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즉 대변에 매출할 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발생하잖아요. 대변에 있는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컨트롤 V 5,731만원. 이번에는 차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반제 처리하니까 대변으로 보냅니다. 자,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서 매입세 컨트롤 C, 대변에 컨트롤 V해서 4,951만 5천원 불러오세요. 자,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셔서 이 금액 차감세를 컨트롤 C 하셔갖고 갖다가 붙여 넣어보세요. 그러면 대차 차익이 뜨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한 겁니다. 굳이 뭐 처음에 그냥 입력하셔도 돼요. 779만 5천원 입력하셔도 되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해서 갖다 붙여놔서 대차 차익 뜨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반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와야 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고 플러스 즉 양수인 경우에는 미지급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환급세액이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10만 원이다. 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자산 처리했는지 비용 처리했는지 봐야 됩니다. 학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세요. 자, 당좌자산 또는 재고자산 쪽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소모품비가 65만원, 판관비에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미사용액만큼 뭘로 처리해요?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서 차변의 소모품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소모품비 10만원 이렇게 반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그래서 미사용만큼만 자산 처리했습니다. 6번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가격은 95만원, 액면가는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95만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죠. 사채 이자를 계상하다. 즉 올해 사채 이자, 즉 이자 비용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지급하진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잡을 겁니다. 이때 유효 이자율은 연 10%고요. 액면 이자율은 8%입니다. 원미만 벌임으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금액으로 모아 있는 거에 대해서 상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각비는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에서 액면가 곱하기 액면이자율을 뺀 게 상각액이에요. 그래서 95만원 곱하기 10% 하니까 95,000원이죠. 자, 95,000원에서 액면가 곱하기 액면이자율 하니까 8만원입니다. 8만원 하니까 총 상각액이 15,000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라 차변에 발생했었죠. 이거를 없앨 거예요. 상각액을 통해서 없앨 겁니다. 그럼 어느 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변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미지급 비용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채에 대한 이자는 액면가 곱하기 액면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지급하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액면가에 곱하기 액면이자율이 8%, 그래서 8만원이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고요.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액으로 없앨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지만 이 금액은 상각액인 거예요. 그래서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미지급 비용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을 더한 95,000원이 이번 연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95,000원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조금 어려웠죠? 계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채 이자를 계상할 때는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을 할 때 이때 미지급 비용은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에서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을 뺀 나머지 금액이 상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각액만큼 더해서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7번 가보겠습니다.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임대료 선수분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보려면 그렇죠. 합계잔액산표. 합계잔액산표 오셔서 12월 31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조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서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가겠습니다. 36만원이 있네요. 요 36만원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할게요. 36만원 곱하기 12달이죠. 12달. 그러면 몇 개월치인지 모르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했더니 2023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예요. 그럼 미리 받은 건 내년도분을 미리 받은 거죠. 그래서 8개월치가 선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표로 오셔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임대료 900번대 임대료 가세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어서 36만원. 네, 뭐 있으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계산하다가 뭐가 저게 됐나봐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해야죠. 나누기 12. 곱하기 먼저 하셔도 됩니다. 곱하기 8. 근데 저는 나누기 먼저 해요. 항상. 그래야 계산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곱하기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랬더니 24만원이죠. 24만원만큼이 임대료에서 빼주고요. 자, 대변의 선수수익입니다. 선수수익 24만원 해서 월할 계산했습니다. 8개월치가 선수수익이고요. 그만큼 수익을 줄여줘야죠.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나왔습니다. 그럼 수동결산 다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동결산 해야죠. 자, 자동결산 가겠습니다. 자동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놔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세요.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대손충당금 설정하다 그랬으니까 매출 채권은 뭐와 뭐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입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을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 잔액 보러 가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인지 확인하신 후 조회 버튼 누르셔서 외상 매출금이 5억 7,851만 원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잔액 곱하기 설정률인 1%입니다. 0.0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반드시 빼주셔야 되죠. 자, 빼기 50만 원 그랬더니 설정액이 528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너무 확 내리지 마세요. 좀 살짝 내리셔서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난에 이렇게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타 안 나도록 528만 5,1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숫자 오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시고요. 계산기 닫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받으러옴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받으러옴은 3억 3,945만 원이에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겠습니다. 계산기 열으셨나요? 자, 곱하기 0.01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빼기 10만 원 그랬더니 329만 4,500원 설정하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받으러움에 329만 4,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 다 하셨으면 종료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동 결산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모든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다 해야 돼요. 전체 메뉴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무형자산 총괄 탭에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서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네요. 자, 건물에 단기상각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컨트롤 C 하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입니다. 건물란에 컨트롤 V 해서 1,5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가도록 할게요. 자, 차량 운반구 442만 2,218원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컨트롤 V. 이러면 숫자 잘못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놓으세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비품입니다. 372만 9,600원 더하기 24만원 해야죠. 자, 더하기 24만원. 그러면 얘는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와서 비품란입니다. 396만 9,6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십시오. 종료. 그리고 다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 탭에 놓으시고 조회 버튼 반드시 눌러 보십시오. 없지요? 없으면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3번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회해서 매출원가 산출하도록 할게요. 산출하려면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해야 되죠. 그래서 메뉴바 열어서 물류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마구 엔터 해주십시오. 그래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모든 재고자산이 다 불러옵니다. 기능모음 열어서 평가 방법은 선의선출법인지 확인하시고요. 요거 선의선출법으로 자동 세팅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시험 보실 때 혹시라도 확인하시고 마감, 일괄 마감 하시면 됩니다. 일괄 마감해서 건들지 마세요. 여기 선의선출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만 건드시면 돼요. 일괄 마감으로.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한 번에 4개의 품목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이 됐으니까 재고금액 알아야죠.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는 반드시 마감 처리가 돼야지만 열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월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인 7억 8,630만원의 기말 상품 재고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컨트롤 C 하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맨 위로 올리세요. 10번 난인 기말상품 재고액 난에다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결산 자동 처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자동 결산하고 나서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서 결산 분계가 이루어졌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점 대상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이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마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먼저 열 거예요.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열어서 12월 당기순이익이 1억 750만 3,582원 확인하시고요.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당기순이익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오셨나요? 그리고 전표 추가 예. 일반 전표에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잉여금 결손 분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열어서 12월로 조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재무상태표 열을 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마무리 했습니다. 5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의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한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숫자로만 기록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번. 2월에 구매한 냉장고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공급가액을 알아보려면 구매 일보 또는 구매 월보, 구매한이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메뉴바 열어서 물류관리에 구매 일월보 열어서 또는 품목별 구매 현황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구매 일월보 2월부터 2월 28일까지 있나요?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여세요. 기간. 그래서 그냥 2월 선택하세요. 28일까지 있네요. 윤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달이 있으면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29일 빼뜨릴 수 있으니까 그냥 물음표 열으세요. 기간 선택을 2월로 하세요. 이게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구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2월 5일 날 공급 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3억입니다. 만약에 여러 개가 쭉 있다. 그러면 네, 합계 금액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억입니다. 두 번째,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금 입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2월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현금 출납부 열으셔도 되고요. 현금 출납장 또는 1월계표 열으시면 됩니다. 저는 1월계표로 열어볼게요. 자, 전체 메뉴 회계 모듈에 오셔서 1월계표. 자, 월계표로 열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열겠습니다. 왜? 2월 1일 시작부터 말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월로 여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 날짜다. 그러면 1계표로 열으셔야 돼요. 자, 2월부터 5월. 지금 입금 총액을 물어봤죠? 입금 총액은 대변 금액입니다. 자, 1월계표에 현금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지급한 금액이고요. 요 금액은 지급한 금액이고요. 대변이 입금된 금액입니다. 현금란에 1억 500이 입금된 총액입니다. 그럼 현금 출납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2월 1일부터 얘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물음표 열어서 2월부터 5월까지. 자, 2월 1일. 그리고 여기는 5월 31일. 이렇게.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5월 31일. 되셨어요? 그리고 적용. 그러면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금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입금 총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더하고 5,500 더하고 요거 두 개 더해야 되겠죠? 아니면 두 개에서 전월 2월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려면 더하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1월계표의 대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게 더 익숙한지 편한 대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거를 조회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편리하다, 이게 계산하는데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통예금 인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정별 원장 열으셔도 되고요. 1월계표 열으셔도 됩니다. 자, 1월계표에 월계표에서 열게요. 저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보통예금 인출액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계금액입니다. 보통예금 대변의 계금액 3,185만 원이 답입니다. 3,185만 원. 계정별 원장으로 열게 되면은 1월부터 9월에 두 개를 열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계정별 원장 열어볼까요? 01월 01일부터 09월 30까지 보통예금 인출액이니까 대변금액은
3,185만원. 왜냐면 전기 2월은 잔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3,185만원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네요. 근데 얘보다는 1월 계표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4번 5월 현재 주식회사 서울유통의 외상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거래처의 잔액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거래처의 회수액 또는 발생액 이런 걸 알아보려면 거래처 원장밖에 없습니다. 전표 장부 입력의 거래처 원장. 5월 현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5월 31일로 조회하셔도 되고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조회하셔도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니까 251번이고요. 거래처를 서울유통만 선택하셔서 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를 열어놓고 조회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서울유통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2억 7,500이네요. 지금 이렇게 많이 열려 있으면 에러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닫기 한번 할게요. 저장 안 하셔도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유동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KIFRS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입니다. 12월로 조회를 하시고요. 기타 유동부채 금액입니다. 기타 유동부채니까 여기네요. 644만원입니다. 얘는 재무상태표에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는 메뉴에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 계산서 표시되는 매출 총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감소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감소액이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기타 포괄손익 계산서 12월 매출 총이익입니다. 여기입니다. 큰 금액에서 즉 증가했죠. 그래서 큰 금액에서 계산기 하면 1억 5,420에서 빼기 5,250만원 그랬더니 1억 170만원이네요. 요게 답입니다. 1억 170만원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파트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